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쳐요? 건반이 대걸레 청소처럼 쉬운 줄 아세요?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웃음소리와 비아냥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죠. 단 한 번의 연주가 그 웃음을 눈물로 바꿔놓을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 루미에르의 그랜드 볼룸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연우가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예술계 명사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볼룸은 점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우는 어머니가 남긴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2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완벽주의로 유명했죠. 오늘도 그녀는 파리에서 공수해온 맞춤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실크 드레스는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이었죠. 그는 호텔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섬세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과는 어딘가 다른 품격이 있었죠. 행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과 와인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연우는 주요 기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민석이 손님 테이블 근처에서 빈 잔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밀쳐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재벌 3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민석과 부딪혔던 것입니다. 민석이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레드와인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와인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연우의 드레스 앞쪽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볼륨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석과 연우에게 집중되었죠. 연우는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해온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가 망가진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이런 실수가 자선행사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얼른 손수건을 꺼내며 사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을 됐어요. 연우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중년 사업가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실수가 다 있나? 청소부 아저씨,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민석이 망설이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분 피아노 치신다던데요? 호텔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연우도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죠. 민석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그래요? 피아노를 치신다고요? 연우는 볼룸 한가운데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저씨 피아노 칠 줄 안다면서요? 프로보다 잘 치면 오늘 영웅 되실지도 모르네요. 그녀의 말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선행사의 품격을 해친 것에 대한 작은 복수 같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깊은 슬픔과 체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흥미진진해했고 연우는 팔짱을 끼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민석의 걸음걸이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무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피아노 앞에 앉은 민석은 건반을 바라보며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려 첫 음을 눌렀습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 제1악장의 첫 화음이 볼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의 첫 화음이 그랜드 볼륨의 높은 천장까지 울려 퍼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사람들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들도 어느새 내려갔죠. 민석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월광 소나타 제1악장에 그 유명한 선율이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음표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고 피아노 소리는 마치 영혼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연우는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이건 아마추어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웬만한 프로 연주자들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연주였습니다. 민석의 손놀림을 자세히 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아노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강약 조절은 완벽했고 페달링은 정교했습니다. 이런 섬세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볼륨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 민석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당겨 앉았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오직 피아노 선율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민석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몰입과 동시에 어떤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월광 소나타 제1악장이 절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청소부의 손이 아니라 예술가의 손이었죠. 호텔 직원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요리사들, 프런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연주 소리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벽 뒤편에서 조용히 서서 민석의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던 동료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민석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선율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머리는 리듬에 맞춰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음악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하지만 점점 그 호기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연주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드디어 월광 소나타 제1악장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볼륨 안에 울려 퍼지고 여운이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민석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졌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박수를 쳤는데 곧 볼륨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뒤에서 열심히 박수를 쳤죠. 연우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탄과 놀라움, 그리고 어떤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방금 전 자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오래전 상처가 다시 아픈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민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피아노에서 멀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연우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은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연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볼륨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여전히 감동에 빠진 사람들과 복잡한 표정의 연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전 연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가 남긴 것은 잊을 수 없는 선율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감동이었습니다. 자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연우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민석의 연주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깊고 애절한 선율,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그의 표정에 스쳤던 깊은 그늘이 자꾸만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연우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청소부가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호텔 총지배인을 불러 민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장민석 씨요? 아, 그분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2년 전부터 저희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항상 묵묵히 일만 하시거든요. 다른 건 없나요? 예를 들어 이전 경력이라든지. 총지배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다면 가끔 쉬는 시간에 로비 피아노 앞에서 서성거리시더라고요. 연주하는 건 본 적 없지만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시곤 했어요. 연우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호텔 인사팀에 연락해서 민석의 이력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팩스로 전송받은 이력서를 보니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간단한 경력 사항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란에 청운음악원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즉시 청운음악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음악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연우는 비서에게 부탁해서 청운음악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청운음악원은 3년 전까지 마포구에 있었던 작은 음악학원이었어요. 원장이 장민석 씨였고 주로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연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음악원 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장민석 씨 관련 기록을 찾다가 발견한 건데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콩쿠르 입상 기록이 있어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때는 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연우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국제 콩쿠르 입상자가 어떻게 청소부가 된 걸까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민석에게는 한소영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아린이라는 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한소영의 투병 기록이었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민석이 연주 활동을 포기하고 음악원 운영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우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재단 기록을 뒤지던 중 10년 전 한소영의 치료비 중 일부가 익명의 기부로 지원되었다는 기록을 찾은 것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부 날짜였습니다. 10년 전 연우가 어린 시절 해외 유학을 포기하고 그 장학금을 기부했던 바로 그 날짜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어린 연우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기부한 돈이 우연히도 민석의 아내 치료비로 쓰였던 것이죠.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민석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세상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소영이 세상을 떠난 후 민석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고 음악원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음악원을 잃게 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재개발 업체의 이름이었습니다. 연우의 눈이 서류 한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에 머물렀습니다. 대한개발 주식회사. 이 회사는 연운의 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민석의 음악원을 철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 자체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석 같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게 된 것이죠. 연우는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개발 과정에서 몇몇 부정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인들과 주민들이 있었고 민석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민석에게 말해야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민석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야 할까요? 자신이 어린 시절 기부한 돈이 그의 아내 치료비로 쓰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 회사가
그의 음악원을 철거했다는 것까지. 이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인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연우는 직접 민석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서 그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호텔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민석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죠. 장민석 씨, 연우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 이사장이 자신을 찾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시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연우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기에 좋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연우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어색해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먼저 지난번 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연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했어요.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연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청운음악원 원장이셨죠?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조사해봤어요? 궁금해서요. 연우의 말에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가 조사했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어떤 체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 아시겠네요. 제가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지도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알게 되었어요. 부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도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아내 이야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부인분의 치료비 중 일부가 저희 재단에서 지원되었다는 걸 아세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익명 기부였어요. 2천만 원이었죠. 연우가 서류를 민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기부금이 제가 10년 전 어린 시절에 낸 거라는 거예요. 민석은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19살 때 해외 유학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포기하고 장학금을 기부했거든요. 그 돈이 우연히도 부인분 치료비로 쓰인 거예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 어린 소녀가 기부한 돈이 자신의 아내를 도왔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연우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청운음악원 철거 건이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에서 그 재개발 사업을 담당했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몰랐지만. 그래서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시 과정에서 부정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고 당신도 그 중 한 분이었죠. 연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담당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에요.
제가 조사해서 찾아낸 거예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도연 부사장의 이름이 여러 곳에 나와 있었고 불법 거래와 관련된 증거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어서요.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도 받으시고 부정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석은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여전한 분노, 그리고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당신네 집안이 제 음악원을 없앴습니다. 민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었든 아니든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건 변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욱 죄송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요? 네. 음악원을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증거들로 부정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존재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민석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석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희망의 빛도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석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연우는 문득 민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사 기록에 나와 있던 주소를 확인하고 연우는 혼자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근처에 청운음악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사는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2층 건물의 1층 끝방이었습니다. 연우가 골목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민석의 집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호텔에서 들었던 베토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러운 멜로디였죠. 잠시 후 피아노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때요?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하리나. 정말 아름다운 곡이야. 엄마가 들으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요? 어머니의 왈츠는 어떨까? 어머니의 왈츠. 좋아요. 연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민석의 딸 할인이구나. 그리고 방금 연주한 곡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할인이가 직접 작곡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석과 할인이 함께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내 손으로 연주하는 듀엣이었죠.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따뜻한 부녀의 사랑을 혼자서 감상하고 있다니. 그 순간 연우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하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렇게 함께 쳤을까요? 그럼, 엄마는 너보다도 더 잘 쳤어. 우리 하린이가 엄마 닮아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거야. 아빠도 정말 잘 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피아노를 안 치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음악을 잃어버렸거든. 음악을 잃어버렸다고요? 응. 엄마가 떠난 후로는 예전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음악을 만들 수 없었어.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였지. 연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악을 잃어버렸다니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하지만 하린이와 함께 칠 때는 달라.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음악이 살아나는 것 같아.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있어서 아빠는 아직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연우는 더 이상 숨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것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하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빠, 저 음악원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음악원? 네. 아빠처럼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연주하고 싶고요. 민석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음악원은 쉽지 않아. 아빠도 한번 실패했잖아. 하지만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하린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정말요? 진짜 다시 음악원을 하실 거예요? 하린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해 볼게. 연우는 이 순간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골목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집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하린이가 나타났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는데 어머니를 닮았는지 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우가 당황하고 있을 때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우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연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분이 누구세요? 하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직장에서. 민석이 망설이고 있을 때 연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린이. 저는 최연우예요. 방금 연주 정말 잘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작곡한 거예요. 어머니의 왈츠라고 해요. 하린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직접 작곡했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전 그렇게 아름다운 곡 처음 들어봤어요. 연우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린이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린이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순수한 호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연우는 작은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있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한소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하린이가 작곡한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연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거든요. 하린이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연우는 이 작은 집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니 한때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것 같았습니다. 한소영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여전히 집안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하리나, 내가 작곡한 다른 곡들도 있니? 연우가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하린이는 신이 나서 여러 악보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빠의 자장가, 봄날의 기억,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등 제목만 봐도 가슴 뭉클한 곡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많은 곡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아빠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멜로디는 제가 만들지만 화성이나 편곡은 아빠가 해주시거든요. 하린이가 민석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어색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딸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연우 언니는 피아노 치세요? 하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 잠깐 배웠는데 별로 못 쳐요. 그럼 저희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빠는 정말 피아노를 잘 가르치셔요. 하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석은 딸의 말에 더욱 당황해했습니다. 하린아, 그러지 마. 왜요, 아빠? 연우 언니같이 좋은 분한테 피아노 가르쳐 드리면 좋잖아요. 그때 연우가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제가 며칠 전에 드린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린이는 무슨 제안인지 궁금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빠, 무슨 제안이에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우가 며칠 전에 준 그 봉투였습니다. 하린아, 사실은 우리 음악원을 다시 세울 기회가 생겼어. 정말요? 하린이의 눈이 더욱 크게 떠졌습니다. 연우 이사장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 민석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정들은 생략했지만 음악원 재건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제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린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연우가 말했습니다. 먼저 자선 콘서트를 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일도 해야 하고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할 수 있어요. 하린이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연주할게요. 우리 같이 해요. 딸의 격려에 민석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선 콘서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우는 호텔 그랜드 볼룸을 콘서트장으로 예약했고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특별히 박도연 부사장과 관련된 사람들도 초청했습니다. 콘서트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긴장하고 있었지만 하린이는 오히려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 거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볼룸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고 박도연 부사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초청받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연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자선 콘서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연주에 앞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마포구 청운음악원 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의 박도연 부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당한 보상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분들의 생계터전을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연우는 차례차례 증거 서류들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바쁘게 사진을 찍었고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박 부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나타나 박도연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거렸지만 연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제 진정한 음악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민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청소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한 피아니스트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사랑하는 두 여인을 위해 연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 아내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딸을 위해서요. 그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베토벤 황제 협주곡의 장엄한 첫 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 황제 협주곡의 첫 화음이 그랜드 볼륨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의 손끝에서 시작된 음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간 전체를 흘러다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연주는 며칠 전 호텔에서 들었던 월광 소나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연주가 깊은 슬픔과 체념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의 황제 협주곡은 희망과 의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빠른 패시지에서도 그의 터치는 정확했고 느린 부분에서는 한 음 한 음의 깊은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교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무게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객석 맨 앞에 앉아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 그 작은 집에서 할인이와 함께 연주하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무대 위에서 장엄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 락장이 끝나갈 무렵 민석의 연주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분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음악원을 빼앗긴 분노,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결의까지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 콩쿠르 입상자 출신의 실력과 인생의 깊이가 만나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이 락장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린 악장이었는데 민석은 이 부분에서 더욱 섬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한소영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 같은 애절한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무대 한쪽에서 할인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연우가 특별히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아버지 옆에 또 다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할인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연주되는 어머니의 왈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린이가 작곡한 순수하고 맑은 선율에 민석이 더한 깊이 있는 화성이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바치는 음악적 헌사였습니다. 곡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만든 곡을 아버지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작은 집에서 엿들었던 부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음악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말, 그리고 하린이와 함께 있을 때만 음악이 살아난다고 했던 말이 지금 이 연주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왈츠가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였지만 그 순진한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도 감정에 겨운 듯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들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딸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곡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하린이의 맑은 멜로디 라인과 민석의 깊이 있는 베이스 라인이 서로 대화하듯 교차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엄마와 지상의 가족이 음악을 통해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린이가 다시 노래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아빠와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음악을 계속할 거예요. 그 순간 볼륨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연우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계속 닦아야 했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조차 카메라를 내려놓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곡이 끝에 다다르면서 선율은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여운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손이 동시에 건반에서 떨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석과 하린이는 손을 잡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박수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이구나. 기교나 명성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연우가 다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도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연주가 바로 진정한 예술의 힘입니다. 연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석 씨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만난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린이는 우리나라 음악계의 미래입니다.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하린이는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연우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민석 씨께서는 오늘부터 본인의 모든 작곡 저작권을 저희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관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작곡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부금과 저희 재단의 지원으로 청운음악원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청운음악원의 교장은 장민석 씨가 맡으실 예정이고 할인이는 이곳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연우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석 씨에게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발표에 관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연우 자신도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이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민석은 아직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제가 더 감사해요. 연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진정한 음악이 뭔지, 진정한 가족이 뭔지요. 할인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우 언니는 가족이 없으세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연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니 가족이 되어드릴까요? 할인이의 순수한 제안에 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아, 그런 말을. 민석이 말리려고 했지만 연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아빠 맞죠? 할인이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석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 씨가 원하신다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음악과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청운음악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고 특히 성인 학습자들이 많았습니다. 민석은 교장실에 앉아 학생들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체념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음악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인이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학부모들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작곡도 계속했습니다. 연우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지만 민석의 인내심 있는 지도와 할인이의 응원으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세 사람은 음악원에 남아서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연우가 간단한 반주를 하고 민석이 주 멜로디를 연주하고 할인이가 작은 코러스를 넣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엄마도 우리 세 가족을 좋아하실 거야. 민석이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연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가족이 된 것입니다. 청운음악원에서는 매주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곡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민석과 할인이 그리고 연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우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한 곡을 연주해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는데 비록 간단한 곡이지만 감정을 담아서 연주했습니다. 와, 연우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하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처음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석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족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연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 포기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달빛이 음악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이 맺어준 이 특별한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사람이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